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위해서 날선 공방은 환영합니다. 정쟁은 여기에서는 노입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지정했습니다. 혁신위원장들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네, 핫한 분 세 분 다 모셨어요. 장경태 의원, 네, 고발당하셨어요? 네. 그 대통령실이 국회의원을 고발한 헌정사상 초유의 1호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랑스러우세요? 국회의원은 처음인가요? 그런 뉴스 본 적이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적 왜냐면 이제 이 삼권 분립이잖아요. 어쨌든 행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고 네. 그런데 견제하는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고발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좀 많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또 망가뜨리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네. 이렇게 표정이 밝으세요. 아니, 이제 담담합니다. 왠지 뭔가 너무 이 겁박을 많이 받아서. 네, 어차피 고발할 것 같았는데 진짜 하네요. 그래요? 내용이 뭡니까? 조명 사건의 진실은 뭡니까? 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이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과정을 그 국익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폄하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과 더불어 이 조명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조명을 사용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데요. 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고발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야당 국회의원 고발한 게 아니냐라는 제가 발언을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사님이 직접 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전혀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또 이 대통령실이 좀 여러 가지 수행원이나 여러 가지 해외 순방 과정에서 인원들을 좀 자료 요구를 하면은 성실하게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저번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나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전혀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진실을 정말 밝히고 싶은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조명을 사용해서 연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에 반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조명을 사용 안 했다라는 것이고 장경태 의원님이 이게 조명을 사용한 근거로 드신 예를 들면 커뮤니티 레딧의 글 같은 경우도 거기 원래 올리신 네티즌이죠. 거기도 약간 왜 내 글을 이렇게 쓰냐, 내가 기자도 아니고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나온 거라면은 장경태 의원님이 그게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믿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DC 인사이드랑 별로 차이가 없는 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요새 민주당의 국회의원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무슨 한남동 술자리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담동 너무 술자리요? 네, 청담동인가요? 네. 이런 거 너무 좀 과하게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장경태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사안은 단순히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대통령 배우자가 해외 순방에 나가가지고 한 일인데 이렇게까지 좀 할 일이냐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좀 시리어스하게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법사위에서 얼마 전에 최고존엄 논란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서 사실은 최고존엄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사실 좀 엿보이고 저는 이 사안의 핵심은 빈곤의 대상화였다고 생각하고 이 김건희 여사의 해외에서의 어떤 공식 일정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발까지 간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마찬가지로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가에 대해서 정말 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본질은 이 해외 순방, 외교 순방 길에서 아동을 소재로 홍보수단을 활용한 것, 아동의 빈곤과 아픔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건 저희가 여러 이 언론에서나 또 논문에서나 또 혹은 이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또 국제 NGO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한 거고요. 사실 여러 가지 외교 순방 과정도 사실
캄보디아가 소말리아처럼 내전 국가도 아니었고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영부인에 대한 요청을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왜 만약 입장을 바꿔서 일본 총리 부인이 우리나라 판자촌에 와서 아픈 한국 아동을 안고 자국 언론에다 홍보를 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외교적 결례이고 아동인권 침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캄보디아의 의견을 사실 확인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냥 주관적으로 이게 외교 결례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문제 삼는 부분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물론 저희는 좀 기분 나쁘지만 학술 용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확인이 확실히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명을 써서 연출까지 했다거나 아니면 사실 캄보디아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김건희 여사는 왜 이렇게 갔냐라고 이건 약간 이제 제가 봤을 때 비판을 넘어서 가지고 비난의 단계로 굉장히 많이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을 고소고발하고 하는 걸 별로 저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건 이게 좀 이례적입니다. 양쪽 다 제가 생각에는 좀 선을 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비판을 넘어 거의 스토킹 수준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스토킹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장경태 의원님? 스토킹하기에는 너무 경호원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국가 공인이시기 때문에 수행원에 대한 자료 요구, 촬영팀에 대한 인원과 소속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전혀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성실하게 자료 요구에 국정감사가 왜 하겠습니까? 국회가 행정부의 여러 가지 이 현재 사안들을 검토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만 임해 주셨으면 참으로 오해도 없고 많은 국민들께서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 그 비판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해야 되는 건 이건 물론 맞는 얘기죠.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해외 순방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만 보여요 얘기하다가 사진이 어때요 얘기 나오다가 장경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고발하고요. 이제 또 김기현 이제 대표를 원하는 김기현 의원, 장경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재원 전 최고 잔챙이들이 쓰는 수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뉴스가 너무 커져요. 장경태를 너무 키워줍니다. 그래서 표정이 저도 밝으셨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재원 전 의원님께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준비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당에서는 이거 고소고발해가지고 재갈 물리기 아니냐 하는데 장경태 의원님 전혀 재갈을 무신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고소고발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초월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가 이렇게 장경태 의원님 이렇게 PR을 열심히 해드릴 필요가 있나. 그렇죠. 안 그래도 핫하신 분인데 네. 그런 생각들은 있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좋아하는 분이든 싫어하는 분이든 굉장히 이제 핫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많이 되고 그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홍보 담당하는 분들도 좀 잘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진영에서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민주당의 태도가 이게 그냥 비판이나 검증이나 이게 어떤 공인에 대한 어떤 감시 이런 걸 넘어가지고 비난과 증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장사 이런 것까지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크게 이제 이런 논란이 벌어졌던 게 예를 들면 예전에 바이든 발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 했던 거. 그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거죠. 그다음 이 청담동 술집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거죠.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논쟁이 있었던 것, 그것도 외교 순방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그 전에는 이렇게 논란이 격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게 봤다면 유감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대통령실이 계속 증폭시키면서 저는 왜 이렇게 대응하지라는 갸우뚱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건 스토킹이라고 하기엔 처음 있는 일이다. 어찌됐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은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지 않죠. 엄청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1927님께서 지금
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 이게 다른 국가적인 일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너무 쓸데없는 부분에 에너지 소비하는 것 아닌가요? 살기 힘든데 나라 살리는 문제 토론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우프네요 얘기하는데 국민들 중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 특별히 정부 여당에서 MBC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조금 화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뭘.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오늘 좀 그래도 이제 정치가 오랜만에 작동을 한 게 또 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도 이루어지고 또 예산안 통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예산안 뭐 논의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런 정쟁적인 이슈들은 조금 그래도 물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하고 나서 국정감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용해인 의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래도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마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어떤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굴었던 이 여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혀나갈 어떤 출발점에 섰다라는 네.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좀 봐주세요. 저희 예산 가지고 해가지고 뭐 협상력이 전혀 없으니까. 예. 네, 협상력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전에 해서 제가 봤을 땐 이걸 저희가 뭐 정부 도구로 쓴다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오랜만에 어찌 보면 저희 당 내에서 그래도 좀 중도 온건 뭐 하다고 할 수 있는 조영 원내대표가 저희 의원들께도 좀 잘 설득해가지고 또 좀 그나마 잘 되지 않았나. 예, 저는 뭐 좋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한 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제안이었고요. 저는 예산안과 관계없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이 애도와 슬픔을 발빠르게 정치권이 응답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조율질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산도 국회의 권한은 예산 심의 권한이지 예산 편성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을 깎을 수는 있어도 좋은 예산을 더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재부의 권한으로 있어서 집권 여당과 정부의 권한이 막강하다. 예산도 뭐 다수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뭐 깎은 것밖에 없으니까요.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들도 부디 좀 더 지혜롭게 예산안이 타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권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하겠다. 뭐가 잘못됐는지 좀 바로잡을 거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국민이 정치를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들어갔습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도 들어갔습니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도 포함됐는데 경호처는 제외됐어요. 네, 경호처 제외는 이제 국민의힘의 아주 주요한 요구 중에 하나였고요. 저는 대통령실에 예외가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교섭단체인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조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할지 등은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해인 의원님.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현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어떤 거를 사법 리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남욱 그다음에 김만배 풀려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초반에는 저도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들을 검찰이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과연 그걸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야당 대표 아니셨으면 뭐 진작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니까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입장 바꿔서 보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쉬움이 좀 남아서 당 대표라도 한번 하십시오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셨는데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상민, 한동훈 이런 분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뭐 이런 걸로 줄줄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 야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상황이면 윤석열 뭐 당대표는 이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거 없는데 그거 뭐 관계 있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과연 취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책임지는 자세가 너무 없다. 게다가 이 성남시의 일당들이라고 하는 거에 결정하는 이제 최종 책임과 어떤 권한은 결국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건데 뭐 결국 앞으로 사실관계 드러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행안부의 이상민 장관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뭐 본인에 대한 어떤 정무적인 책임 이런 것도 안 지고 유감 표명도 아직 없잖아요. 뭐 물어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계속 묵묵부답만 하시고 결국 우리 정치라는 게 가면 갈수록 좀 뭐랄까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 많이 듭니다. 장영태 의원님. 증거 하나도 없이 증언만으로 그것도 1년여 가까이 검찰과 어떤 이 논의가 있었을지 모르는 이 여러 가지 이 대장동 일당들이 자연스럽게 다 풀려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언론 보도를 근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김용 부원장이 20억을 요구했는데 8억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는 50억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명색이 집권 여당의 원내 일당의 대통령 후보 측이 요청하는데 8억 줍니까? 예를 들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거면 김만배, 남욱, 정영학은 어떠한 혐의 때문에 지금 혐의가 다 없어서 지금 풀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럼 유동규, 김용, 정진상 실장으로 이어지는 이 혐의점들이 부각되고 있다면 오히려 삼자 이 대조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히려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풀어주는 것 자체가 뭔가 내통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증거 하나도 못 찾은 오직 증언밖에 없는 그리고 심지어 돈 가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돈 가방을 전달한 사람이 돈 상자나 가방을 종이 가방을 돌려받아서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이 어찌되었건 수사 정보가 많은 검찰이 쥐고 있을 테니까 네. 어찌되었건 저희도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 엄청 많습니다. 증거 없으면은 8시간 동안 구속적 부심해가지고 구속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장영태 의원님 하나 물어볼게요.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이 목소리가 다시 나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네. 네, 갑자기 언론에서 오히려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현역 의원들도 모르는 얘기를 언론에서 하시는 건 두 가지겠죠. 당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거나 네. 언론에서 의도한 거거나. 민주당 내 계파 갈등 뭐 제점화 그런 현재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이 현역 이 당대표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일관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에 반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소환 조사도 없고요. 240대 0. 참 이렇게 불공정한 수사의 대명사가 윤석열 정권이고 아마 언제까지 대통령 하실지 모르겠는데 퇴임 이후에 정말 많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 섞인 걱정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25일에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다는 소식 들립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여당 지도부랑 소통을 뭐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야당 지도부나 그 같이 만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사실 정의당도 이제는 당대표 선거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원내 정당들 좀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런 자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또 예산안 처리 이런 게 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해서 뭐 당장 뭐 일정을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는 여당과의 소통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소통 이전에 여당에 있는 여러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주체들과 소통만 충실하게 하더라도 훨씬 더 뭐 폭넓고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 보여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합니다. 네, 저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는 일은
근시일 내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영수회담 같은 것들을 제안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인 내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심중이 묻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천하람 혁신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일은 근시일 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과 소통인지 여당을 관리하러 만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최소한 국정 운영의 이 동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추석 연휴 직전에 야당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라든지 또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대통령은 이 야당에 대한 수사와 관계가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검찰은 유독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이 국민 여론을 정말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압수수색을 야당에 대한 당사를 이 정말 민주화 이후 최초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어찌됐건 만찬을 하시는데 부디 국정조사 뭐 합의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 여당의 이 어찌됐건 자치적인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개입하지 않길 바랍니다. 천하람 의원님, 네. 도어 스태핑 중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월드컵 시즌이니까요. 빌드업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너무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랄까요, 국민들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을 그냥 중단한다라고 발표하기보다는 뭐 기자단, 뭐 이제 대통령실에 간사분들이랑도 좀 상의도 해서 예컨대 뭐 기자회견 형식을 좀 정례화, 뭐 예를 들면 2주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 두고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조수진 의원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MBC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거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네. 옹색하다 이런 얘기 네,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경태 의원님, MBC 기자 한 명의 항의 때문에 대통령의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국격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요. 그나마 유일하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그나마 하나 볼만했던 게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기자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겠다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도어 스태핑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도어 스태핑 하도 이 공부도 안 하시고 말씀도 못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우려를 전달했던 거고요.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이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용산 이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통령실 이전, 경호처 이전, 경비단 이전, 경호부대 이전 지금 수천억의 비용이 들 텐데, 그리고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합참 이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연쇄적 이전이 들 텐데, 비용이 들 텐데, 도어 스태핑이 어떻게 보면 5천억짜리 스태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거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저는 용산으로 왜 이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부디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장경태 의원님은 천공 방송 이후에 도어 스태핑 중단됐다 주장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또 비판하던데. 천공 스승께서 6월 중에 정법 강의에서 기자들 수준 낮기 때문에 이 도어 스태핑 하지 말아야 된다 하셨어서, 설마 저 방송 보고 대통령께서 뭐 그런 일정을, 우리 대통령의 일정이 바뀔 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희망이었습니다만,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되자마자 그 다음날 즉시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 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제발 이런 오해 안 사시는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제였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수출, 꿈에도 소원은 수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수출 당연히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하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살피셔야 하는 것은 수출만은 아니다. 지금 이미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가를 저는 오히려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부처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제부처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부처들과 함께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뭔지를 고민하셔서 내놓는 것을 하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경제부처 엄청 열심히 하고 있죠. 사실 이
그 경기 침체 국면에서 수출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게 경제부처에서 비상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저런 이제 규제 철폐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국회에서 대통령의 어떤 이런 경제 정책들을 안 도와주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수출도 굳이 얘기하면은 원전 수출과 관련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원전 수출 관련한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못된 수출을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강조하시려면 네. 수입할 나라를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만 아니, 강조하실 게 이집트도 아니라 있고 아니 지금 예산이 있어야 그걸 발굴을 오히려 하죠. 네. 동아시아 정상회의 하루 먼저 일찍 들어오시고 장경태, 천하람, 용해인 감사합니다. 세 분. 네, 감사합니다.